여러분, AI 서버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소재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엔비디아의 H백 칩, 최첨단 반도체 기판.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죠. 하지만 그 기판 아래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재가 있습니다. 신호가 빛의 속도로 오가는 그 기판에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정보를 전달하게 해주는 소재. 바로 오늘 이야기할 MPPO, 변성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MPPO의 핵심 원료인 PPO를 국내에서 사실상 단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최근 공시한 170억 원짜리 기술 이전 계약의 배경부터 PPO와 MPPO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AI 시대에 이 소재가 각광받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26일 코오롱 생명과학이 공시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MPPO 관련 포괄적 기술 및 권리 이전. 내용을 보면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MPPO 관련 공정기술, 분석기술, 품질관리, 생산기술, 그리고 특허 일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계약 금액은 170억 원. 코오롱 생명과학 연간 매출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 잘 되는 사업을 계열사에 넘겨? 공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재료 관련 업스트림 사업으로의 집중.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MPPO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가져가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MPPO의 원료인 PPO 생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분업이 생겼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PPO와 MPPO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PPO,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생소한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벤젠링이 산소 원자로 연결된 구조를 가진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이 소재의 가장 뛰어난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기 신호를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능력입니다. 고주파 신호가 소재를 지나갈 때 에너지를 잃거나 왜곡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유전율이 낮다, 유전 손실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신호가 통과할 때 열로 손실되는 양이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높은 내열성, 낮은 흡수율로 인한 뛰어난 치수 안정성, 그리고 탁월한 전기 절연성. 이런 특성들 덕분에 고성능 전자부품의 핵심 소재로 이론상 완벽에 가까운 소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PO는 가공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녹는 점이 매우 높고 녹았을 때도 점도가 너무 높아서 틀에 주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리 배선보다 열팽창 계수가 훨씬 크고 용재에 대한 저항성도 낮습니다. 마치 설탕을 덩어리째 요리에 쓰려는 것처럼 원형 그대로는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고분자 합성 난이도가 높고 원료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PPO는 성능은 최고급이지만 가공이 극도로 어렵고 가격도 비싼 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순수 PPO 상태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가공 가능한 형태로 변성시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MPPO입니다. MPPO, Modified PPO, 변성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한마디로 PPO의 단점을 보완한 실용판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공하기 어려운 PPO에 폴리스티렌이나 폴리아미드 같은 다른 수지를 적절히 섞어줍니다. 여기서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에스프레소를 생각해보세요. 에스프레소는 맛이 강렬하지만 그대로 마시기엔 너무 진합니다. 여기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죠. 에스프레소의 핵심 맛과 향은 살리면서 누구나 마시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PPO가 에스프레소라면 MPPO는 아메리카노입니다. PPO의 핵심 물성은 유지하면서 가공성을 대폭 높인 소재. MPPO의 장점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공성이 탁월합니다. 사출 성형, 수지 함침 공정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고가의 PPO 함량을 줄이고 저렴한 수지로 희석하니까요. 셋째, 물성을 유지합니다. 저유전, 절연, 내열 특성은 PPO 수준에 근접합니다. 넷째,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배합 비율을 조정해서 용도에 맞는 물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특성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MPPO 사업을 계열사에 넘긴 겁니다.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스펙이 다릅니다. AI 서버 기판용인지 일반 가전용인지에 따라 PPO 함량도 첨가 수지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이 맞춤형 대응을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일이 하기엔 자원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MPPO 배합과 판매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하고 우리는 PPO 원료 생산에만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전략적 분업이죠.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MPPO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의 스마트폰, 노트북, AI 서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기기 안에는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PCB를 만들 때 핵심 소재가 바로 CCL, 동박적 층판입니다. 지금까지 CCL에는 주로 에폭시 수지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AI 서버와 오지, 그리고 곧 다가올 육지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신호가 오가는 주파수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판 소재에서 신호가 열로 손실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이 손실이 쌓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발열이 심해집니다. 기존 에폭시 수지로는 이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MPPO입니다. 에폭시 수지 대비 MPPO의 저유전 성능은 약 3에서 5배 우수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 조를 쏟아붓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기판에는 MPPO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 고주파용 MPPO일수록 PPO 함량이 높습니다. 저유전 성능은 결국 PPO에서 나오는 특성입니다. 폴리스티렌을 많이 섞으면 가공이 쉬워지지만 성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최고 성능이 필요한 AI 서버 기판용 MPPO는 PPO를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AI와 육지 수요가 커질수록 고성능 MPPO 수요가 늘고 고성능 MPPO 수요가 늘수록 PPO 원료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PPO를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곳은 코오롱 생명과학뿐입니다. 이제 경쟁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 세계 PPO 원료 시장을 보면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매우 좁습니다. 글로벌 PPO 원료를 직접 합성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미쓰비시 케미칼, 스미토모 케미칼, 독일의 바스프와 솔베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빅은 원래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세계 최초 상업화 PPO 브랜드 노리를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PO 원료를 합성하는 건 고분자 화학기술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동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에도 MPPO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BGF의 코머티리얼즈, 세양폴리머, 그 외 여러 중소 컴파운더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PPO 원료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사빅, 아사히 카세이 등 해외 업체에서 PPO를 수입해와서 거기에 폴리스티렌이나 폴리아미드를 섞어 MPPO를 만드는 배합사들입니다. 반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PPO 고분자 자체를 직접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PPO 원천 제조사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예로 들어볼게요. 카페에 비유하면 다른 국내 업체들은 원두를 수입해다가 커피를 내리는 카페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커피나무를 직접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MPPO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때 원두 가격이 오르면 모든 카페가 타격을 받지만 직접 재배하는 농장은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이 MPPO 기술을 넘기고도 든든한 이유입니다. PPO라는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MPPO 생산 증설이 완료되면 관련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면 2,000억 원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PPO 원료를 납품하며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얼마일까요? MPPO의 원가에서 PPO가 차지하는 비중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용은 40에서 50%, AI 고주파용 고성능 제품은 6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MPPO 매출 1,000억 원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코오롱 생명과학의 PPO 납품 추정 매출은 400억에서 650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내부 계열사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마진율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분명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MPPO 매출이 늘수록 코오롱 생명과학의 PPO 납품 매출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MPPO 시장 자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4,600톤에서 2030년에는 9,700톤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MPPO라는 완제품 사업을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넘겼습니다. 170억 원을 받고 기술과 특허를 이전했죠. 하지만 핵심 원료인 PPO는 여전히 본인들이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리고 이 PPO를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회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육지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고성능 MPPO 수요는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PPO 원료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AI 시대를 떠받치는 소재 PPO와 MPPO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